박크철 씨는 75세의 참전 용사로 가난한 고향 마을의 외딴 골목길에 있는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은 붉은 기와 지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으며 창문은 흐릿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세월과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크철 씨는 몸이 쇠약해져 걸음걸이가 느리고 발은 예전처럼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굳은 살 박힌 두 손은 수많은 세월 동안 고된 노동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박크철 씨의 눈빛에는 잊을 수 없는 추억, 즉 지나간 시대의 기억, 마을 사람들 중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전투와 희생의 기억을 담고 있는 듯한 강렬한 힘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매일 박크철 씨는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으로 나가 상추를 뜯고 직접 기른 토마토를 돌보았습니다. 작은 집에는 늙은 개멍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로 하루 종일 묵묵히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식사는 소박했습니다. 밥과 생선조림 또는 야채국 같은 익숙한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적은 연금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정도였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그가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크철 씨는 집을 거의 떠나지 않았고 꼭 필요할 때만 마을에 나갔습니다. 때로는 다원의 작은 찻집에서 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가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크철 씨를 참전 용사라서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화하고 소박한 마음씨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박크철 씨는 자신의 과거 전쟁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의 시절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늘 침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추억들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크철 씨는 오래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꾸렸고 모두 다른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살았으며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든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크철 씨가 살고 있는 마을 고향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의 땅은 비옥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쌀과 몇 가지 채소를 재배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논밭을 갈고 쌀을 심고 가축을 조금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항상 고되고 결코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쌀은 팔아서 겨우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들은 서로를 아끼며 어려운 수확철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은 낡았고 붉은 기와와 햇볕에 바랜 흙벽돌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을 길은 좁고 비좁아 자동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으며 자동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는 마을길이 고요했으며 닭 꾸는 소리, 새소리, 그리고 낡은 선풍기 날개 돌아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았으며 대부분이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가족들은 몇 가족이 새로 이사왔지만 작은 마을에서 모두 서로에게 익숙했습니다. 축제나 결혼식과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시처럼 현대적인 편의시설은 없었지만 소박함 속에서 그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친밀감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단결은 어려울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슬픔에 잠기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돕고자 했습니다. 박크철 씨는 결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예전처럼 농사를 짓지 않았고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찾았으며 늙은이들을 위해 버려진 논밭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낡은 집은 점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박크철 씨는 마을 아이들이 예전처럼 들판에서 뛰어놀지 않고 휴대폰에 빠져 지내며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던 민속놀이나 옛날 이야기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크철 씨의 아침은 항상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그는 이미 정원에 나가 얼굴을 씻고 자신의 작은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일들은 수년 동안 그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먹과 함께 익숙한 마을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 노인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혼자 연못가에 앉아 이른 아침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물든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는 고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독은 점점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파크철 씨에게 이 고요한 아침은 전쟁의 기억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하루 중 유일한 시간과 같았습니다. 오늘 파크철 씨는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어떤 변화가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느낌은 마치 큰 파도가 덮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먹과 함께 들판을 산책한 후 파크철 씨는 오늘 연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번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직접 은행에 가고 싶었습니다. 바깥에 나가고 싶기도 했고 시간이 가져다준 변화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집에서 나와 밝은 아침 햇살을 받는 단순한 감각은 그에게 이상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파크철 씨는 낡은 옷과 다른 고무신을 신고 집 문을 나섰습니다. 고무신은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지만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좋아하는 신발이었습니다. 먹은 그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오늘의 여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은행에 들어갔지만 파크철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의 집에서 은행까지는 거리가 꽤 있었지만 그것은 그를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걸음은 삶의 일부였고 매일 하던 습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부와 같았습니다. 마을길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파크철 씨에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 더 넓어진 길이 있었지만 예전의 평화로움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파크철 씨가 처음 느낀 것은 은행 안의 떠들썩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일을 빨리 처리하고 떠났습니다. 파크철 씨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을 찾은 다른 고객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의 환경에서 느낀 이질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파크철 씨는 창고로 가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 다음 조용히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군대에서 기다리던 날들을 떠올렸지만 이번에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은행 직원 김하나 씨는 24살 정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외모가 예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열정적이고 빠른 태도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파크철 씨에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김하나 씨는 파크철 씨가 오는 것을 보고 조바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고객들과 달리 파크철 씨의 모습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김하나 씨는 파크철 씨가 창고에 가까이 다가가 신분증을 내밀어 업무를 처리하려 할 때 경멸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파크철 씨의 존재가 불편한 듯했습니다. 파크철 씨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다른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모습과는 달리 파크철 씨에게는 미소를 짓거나 따뜻하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크철 씨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고 그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짧은 답변만으로 응대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존중이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마치 파크철 씨가 친절하게 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은행 카드가 있으신가요?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김하나 씨는 무감각하게 물었습니다. 파크철 씨는 놀랐습니다. 왜 은행 직원이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은행 카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연금만 오래전부터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연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김하나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럼 카드를 주세요. 아니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조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크철 씨는 침묵하며 천천히 은행 카드를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김하나 씨의 태도에 매우 불쾌했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하나 씨는 계속 컴퓨터에서 작업을 했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돈이 파크철 씨의 계좌로 이체되자 김하나 씨는 얼굴을 들어 파크철 씨에게 명세서를 건네주었지만 감사 인사를 하거나 다른 안내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당혹감과 불편함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크철 씨는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변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깊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거래가 끝나자 파크철 씨는 창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하나 씨와 몇몇 은행 직원들이 근처에 서서 파크철 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늙은이 좀 봐. 은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연금 받으러 온 거면 특별 고객이라고 생각하나 봐. 저 사람 은행 카드를 써본 적도 없을걸. 김하나 씨는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동료 중 한 명인 이민 씨는 옷차림을 봐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아. 훈장 몇 개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파크철 씨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크철 씨는 비록 늙고 힘이 없었지만 자신의 뒷이야기를 알아차릴 만큼 예민했습니다. 수치심과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은행 직원의 무례함뿐만 아니라 노인, 특히 참전용사를 무시하고 간과하는 현대사회의 숨겨진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파크철 씨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은행장 이민 씨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게 사과하기로 하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다음 상황은 존중과 젊은 세대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관점에 대한 교훈이 드러날 것입니다. 파크철 씨가 은행을 나섰을 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현대사회의 무관심과 경멸에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뒷이야기를 듣고 고통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면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파크철 씨가 은행을 떠나자마자 이민 씨는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이민 씨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풍채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참전 용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파크철 씨와 그의 전쟁에서의 업적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항상 그를 존경했습니다. 사무실을 지나던 중 이민 씨는 우연히 직원들이 파크철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그의 낡은 모습과 무례한 태도에 대해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민 씨는 듣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원들이 영웅적인 참전 용사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에 놀랐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에 이민 씨는 즉시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에게 즉시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민 씨는 자신의 직원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과거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파크철 씨와 같은 사람은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했던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민 씨는 파크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이민 씨는 사건에 대해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 파크철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파크철 선생님, 오늘 겪으신 무례함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직원들이 선생님과 같은 영웅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은행에 방문해 주시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파크철 씨는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민 씨가 그와 다른 참전 용사에게 존경심을 보일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은행에 가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그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젊은이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크철 씨가 다시 은행에 도착했을 때 이민 씨는 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크철 씨에게 다가가 진심이 담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오늘 겪으신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직원들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 사과드리며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크철 씨는 괜찮습니다. 저는 늙은 군인일 뿐입니다. 그저 남은 삶을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민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지난 세월 동안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의 만남은 파크철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김하나 씨와 같은 젊은 직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파크철 씨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김하나 씨와 다른 직원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경멸했던 사람이 과거의 위대한 참전 용사였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 씨는 은행의 모든 직원들에게 파크철 씨 앞에서 사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그에 대해 험담했던 김하나 씨는 파크철 씨를 마주하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김하나 씨는 부끄러웠지만 이것이 존중에 대한 중요한 교훈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과거에 대해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옳지 않았습니다. 김하나 씨는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크철 씨는 그녀를 인간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는 이해한다. 너는 몰랐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이 누구이든 과거에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김하나 씨는 내면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파크철 씨와 같은 노인들이 단순한 전쟁을 겪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하나 씨는 파크철 씨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모든 노인들에게도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존중, 인내, 이해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준 파크철 씨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파크철 씨가 평온한 마음으로 은행을 나서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민 씨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그를 돕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김하나 씨는 옆에 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선생님이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파크철 씨는 감사 인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그가 한 일이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인내심과 존중의 가치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낡은 집으로 돌아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인류애와 존경은 모든 사람을 더 가깝게 이끌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존경, 용서, 변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끝맺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젊은 세대와 사회의 노인들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중, 변화, 인류의 힘에 대한 교훈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감동을 표현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친구와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